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저는 요즘 쉬는 날에 영화 몰아보기가 취미예요. 어떤 영화요? 역사 영화를 좀 주로 보는데 오. 명량, 남한산성, 또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역사 관련된 다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면들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늘은 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역사의 깊이가 생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해봐요. 네. 네. 이제 영화가 아닌 실제 리얼한 사건들 만나봐야겠죠?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북의 성수동과 강남의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성수대교는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1977년 4월 착공해 1979년 10월에 준공됐는데요. 국내 최초 120m 구간을 철탑으로 길게 연결한 다리였습니다. 성수대교는 명동의 신도시 개발과 서울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됐죠? 맞아요. 서울의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촉진하면서 인구 분산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건설됐는데요. 네. 제한 속도도 1990년대까지는 시속 60km였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 사고는 아침 7시 40분 정도에 발생했는데요. 출근길로 차량이 붐비던 중 성수대교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북쪽 상판 이음새 50m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상판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버스와 승용차 6대도 강물로 추락했고 북쪽으로 달리던 시내버스는 끊긴 다리 끝부분에 뒷바퀴가 걸리면서 대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의 미관을 고려해 트러스 공법으로 건설된 성수대교. 부실 시공과 관리 부실로 개통된 지 15년 만에 무너져버려 건설 한국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이고, 당시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맞아요. 사고 현장은 심하게 훼손된 추락 차량과 희생자들로 가득했는데요. 네. 바닥과 천장이 닿을 정도로 찌그러진 버스에서는 학생들의 소지품들이 나뒹굴었고 이날 사고로 학교에 가던 중고생 9명을 포함해서 모두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네. 당시 성수대교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심각한 참사였는데요. 다리와 함께 온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나라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기존 다리를 헐고 새 성수대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7월 3일 성수대교가 붕괴 2년 8개월 만에 재개통됐고 2004년 9월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83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1000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중 하나가 쓸모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도 노벨은 늘 연구하고 고민했는데요. 1833년 10월 21일 알프레도 노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기초공학, 화학을 배웠는데요. 화학을 바탕으로 스웨덴에서 폭발성이 강한 위험 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활용해 여러 차례 실험한 끝에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1867년 영국, 1868년 미국 등지에서 특허를 받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줬는데요. 또한 이 다이너마이트는 굴착공사, 수로 발파, 철도 및 도로 건설에 곧바로 사용됐고 계속해서 다른 폭탄들을 개발했습니다. 맞아요. 이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노벨상으로 더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노벨상으로 더 유명한 분인데요. 맞아요. 그중에 또 노벨 평화상이 있는데 제가 제일 받고 싶은 상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평화. 그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평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화이팅! 네,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1886년에는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회사 노벨 다이너마이트 트러스트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1월 자신의 재산을 은행 기금으로 예치했고
1896년 12월 10일 향년 6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전년도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노벨상을 수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901년 900만 불 상당의 유산을 기금으로 세계의 평화, 문학, 물리, 화학, 생리, 의학, 경제 분야의 노벨상 제도를 실시했고 노벨상은 현재까지 대단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1일의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요. 1879년에 토머스 에디슨이 14개월간의 실험 끝에 전기 형광 램프와 백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가 발명한 백열 전구는 예상을 깨고 무려 40시간 동안 불을 밝혔는데요. 네, 에디슨의 발명과 이런 연구 덕분에 인류가 크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불빛으로 사람들이 밤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를 쓰면 전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탄소 필라멘트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탄소 성분의 실을 만들기 위해서 백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1000번이 넘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또 1996년에는 제1회 서울국제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서울국제 에어쇼라면 항공기로 쇼를 했던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쇼였던 서울 에어쇼는 서울공항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개막했는데요. 프랑스와 미국, 소련 등 21개 나라 21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육군 특무부대가 창설했는데요.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된 육군 특무부대에 이어 1953년엔 해군 방첩대가, 1954년엔 공군 특별수사대가 설립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